영어 독해의 기본 2 짧은 어구 빈칸으로 나왔었던 이걸 배우려고 공부했었던 지문 practice 2 내용 정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익숙함에 대한 무관심이랑 새로운 자극에 대한 뇌의 반응이에요. 뇌는 익숙한 것에 무관심하고 새로운 자극에는 잘 반응한다는 얘기죠. 자, 처음에 소재를 제시합니다. 사람들이 익숙한 것에 대한 관심 감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은 소유물이든 사람이든 간에 익숙한 것에 주의를 덜 기울이는 경향이 있다. 이게 뇌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를 하게 되겠죠. 전반적으로 이러한 행동은 생물학적으로 유용한데, 왜냐면 가장 주의가 필요한 것은 대개 인생에서 새롭고 예상치 못한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익숙한 것들은 뭐 일상이 됐으니까, 하지만 새로 나타난 것들은 우리 삶에 뭐 위협이 되거나 아니면 또 이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잘 알아차리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뇌가 반복된 경험에 적응성을 보이고 그 반응이 이제 무관심으로 이제 나중에 나타날 거라는 얘기죠. 뇌는 반복된 경험에는 자연스럽게 적응을 합니다. 그래서 일련의 반복된 이미지를 보여주고 뇌의 반응을 측정하면 반복할수록 감소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새로운 걸 한번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다시 반응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시를 내주면서 다시 한번 주제를 강조합니다. 새로운 것에 반응하는 뇌를 또 설명을 해주는 거죠. 자, 과학자들은요, 가장 큰 반응은 항상 예상치 못한 사건, 즉 새로운 것에 또 반응을 한다는 거죠. 온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자, 망치와 못을 집어들었다와 같은 간단한 문장은 뭐 되게 익숙한 문장이죠. 작은 반응을 보이는데 몇 단어를 바꿔가지고 망치를 집어서 먹었다 그러면 이게 말이 되나? 이렇게 새로운 이제 자극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훨씬 더 큰 반응을 보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익숙한 자극에 대한 반응은 줄어들고 예상치 못한 새로운 자극에는 뇌가 더 강하게 반응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해석하면서 문법적인 부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요, 자, 지불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더 적은 집중을, 그래서 덜 기울이는 경향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겠죠. 익숙한 것에, 자, 이것이 소유물이든 간에 혹은 사람이든 간에, 자, 텐드 투부정사라고 하면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 때문에 또 여기에 pay 자리에다가 paying을 쓰면 안 되겠죠? 왜냐면 전면구를 만들어 보기 때문에 투부정사가 나와야 되는데. 자, 2번 문장입니다.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이런 적응 행동은요, 생물학적으로 유용합니다. 사물이나 사건이나 상황에 대해서. 자, 왜냐면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왜냐면요, it is that 강조 구문이라는 겁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 자, 이때 강조 구문이라고 해요. 여기 있는 이 명사가 중요해가지고 뒤에서 앞으로 뺀 거죠. 그래서 보통 새롭고 그리고 예상치 못한 것들이 삶에서 이런 것들이 요구하기 때문이죠. 가장 많은 주의를 요구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때 강조 구문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that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주어를 강조하려고 이렇게 앞으로 빼서 it is 사이에 집어넣은 거라서 that 외에 다른 건 쓸 수 없어요. 근데 이제 이건 학교 선생님이 가능하냐 이렇게 하시면 가능한 건데 위치는 사실 가능합니다. 근데 명사절에 와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수일치는 주어가 이거기 때문에
이렇게 수일치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requires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이 강조 구문은 서술형으로도 나올 수 있어요. 자, 3번 문장입니다. 뇌는요, 자연적으로 적응합니다. 반복된 경험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수식해 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 to를 이제 to 부정사 이런 걸로 보고 repeat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 그리고 repeating 이렇게 쓰셔도 안 됩니다. 이 repeated는 experience를 수식하고 있어요. 자, 필기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if라는 if절이 나왔을 때 조건절이 있고 가정법이 있는데, 가정법 과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쓰냐면 if 주어, 과거 동사, 그리고 주어, 자, would나 could나 might 같은 조동사를 쓰고 여기다가 동사 원형을 씁니다. 자, 그래서 가정법 과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자, 요 과거 동사가 비동사일 경우 항상 were를 씁니다. 그래서 if I was 이게 아니라 만약에 내가 보여줄 작정이라면, 자, 뭘 보여줘요? 자, 너에게, 자, 1년에 반복된 이미지를 보여준다면, 보여줄 작정이라면, 자, 그리고 여기는 to가 생략이 되어 있는 겁니다. 측정할 생각이라면, 측정할 작정이라면 너의 뇌 반응을, 자, 그러면요, 그 활동은요 줄어들 겁니다. 반복과 함께. 자, 가정법이기 때문에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조심해야 되는 건 어떤 부분이냐면 여기 were는 절대로 was라고 쓰시면 안 돼요. 가정법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a series of 다음에 복수 명사이기 때문에 1년에 여러 가지에, 그래서 이미지라고 쓰셔도 안 되고, 그리고 여긴 to 부정사이기 때문에 measure, 요거랑 병렬 연결을 시킨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measuring 이렇게 ing로 쓰셔도 안 되고, 여기는 반드시 이 would가 들어가야 됩니다. 가정법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would, diminish 외에 그 어떤 것도 다 안 됩니다. 자, 5번 문장입니다. 너의 뇌는요 반응을 할 거예요. 다시 언제 반응하냐면, 자, 오직 무언가 새로운 것이 new가 후치 수식을 하죠. 나타났을 때, 자, 제시될 때만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respond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동사밖에 안 되는 동사라고 했기 때문에 수동태로 쓰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would be responded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 자, something 같은 경우는 뒤에서 후치 수식을 받죠. 그래서 new something 이렇게 쓰셔도 안 되고, 여기 뒤에 목적어가 없는 수동태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presented 과거니까 이렇게 쓰셔도 안 되고, was presenting 이렇게 쓰셔도 안 됩니다. 자, 6번 문장입니다. 과학자들은요 보여줘 왔어요. 뭘 보여줬냐면 가장 큰 반응은요 항상 온다는 거죠. 가장 적은 기대된 이벤트예요. 그렇으니까 기대가 가장 적은 이벤트니까, 그래서 예상치 못한 사건이라고 여기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 대절 같은 경우는 뒤에 문장이 일형식으로 완전한 명사절에 대시고요. 같은 명사절이더라도 뒷문장이 불완전한 what은 쓸 수 없고 형용사절에 which도 쓸 수 없습니다.
선생님 빼먹었는데 요 위에 문장도 서술형으로 출제가 될 수 있다는 거. 자, 그리고 마지막 문장입니다. 아주 간단한 문장인데 어떤 문장이냐면 그가 들었죠. 망치를. 그리고 못을. 자, 요런 문장은요. 줍니다. 아주 작은 반응을요. 그리고 부연 설명하죠. 자, 바꾸는 거예요. 마지막에 몇몇 단어를 바꿔서 만약에 그가 들었고 망치를 그리고 먹었다. 이렇게 하면 새로운 문장이 되니까 듣지 못했던 그러면 당신은 이제 알게 될 겁니다. 보게 될 겁니다. 더 큰 반응을. 요거는 반응을 의미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gives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심플 센텐스랑 수일치를 시키기 때문에 give라고 쓰시면 안 되고 마지막에 하나만 더 여기 있는 원은 여기 있는 말하는 respond 요거를 response 요거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원즈라고 쓰시면 안 돼요. 자, 실제 짧은 어구 빈칸이 어디에서 나왔었냐면 이쪽에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됐었습니다. 여기가 실제 빈칸입니다. 여기가 실제 빈칸이라는 건 이 글의 주제가 이렇게 뇌가 익숙한 것엔 덜 반응하고 새로운 것에는 이제 더 많이 반응한다. 이런 거를 보여주는 지문이라는 거죠. 그게 핵심인 지문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요 부분 익숙한 것에 주의를 덜 기울이는 경향을 이제 얘기하는 게 이 적응된 행동이죠. 적응적인 행동. 그래서 여기가 순서 삽입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새롭고 예측하지 못한 거. 여기에 expected. 이렇게 예측 가능한 거. 예측했던 이런 반응이라고 나오면 안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 이 부분. 반복된 경험에 자연스럽게 적응한다. 여기가 또 다른 곳에 만약에 빈칸이 뚫린다면 여기에 뚫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이 부분. 여기에도 또 빈칸이 뚫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반복된 이제 이미지에 노출이 됐으니까 그래서 줄어드는 거죠. 근데 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여기에다가 만약에 increase 이렇게 쓰면은 이제 잘못된 문장이 되겠죠. 그리고 또 어느 부분이냐면 새로운 것이 주어졌을 때 또 다시 반응한다. 그러니까 여기도 빈칸이 뚫릴 수 있겠죠. 그리고 또 가장 적은 예측을 했었던 사건에서 이제 반응을 보인다. 가장 큰 반응을 보인다. 이게 이제 빈칸으로 나올 수 있을 거고 여기 리스트에다가 most라고 쓰시면 안 될 거고 자, 그리고 여기 하나 더 biggest 대신에 smallest 이렇게 쓰면 안 되겠죠. 두 가지가 혼재가 돼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이제 반복된 경험에는 이제 반응이 적고 이제 새로운 거에는 반응이 큰 거. 그러니까 두 개의 짝을 잘 맞추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다가 이 부분이 함축적 의미 추론 의미하는 게 뭐냐라고 말하면 이제 익숙한 경험과 반복된 경험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 부분을 설명한다. 그러면 여기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 그러면 이제 새로운 경험. 여기도 여기까지 다. 뇌는 새로운 경험에 더 크게 반응한다. 이렇게 함축적 의미 추론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풀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순서 문제가 나왔을 때를 대비해서 여기는 말씀드렸어요. 여기 순서 삽입 포인트라는 거. 자, 그리고 여기 지금 적응적인 거. 반복된 거에는 반응이 준다가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는
새로운 것에 대한 반응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건 반복된 경험이고 반응이 줄어드는 거. 여기는 새로운 경험이고 반응이 올라가는 거. 이렇게 두 부분을 잘 나누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새로운 게 제시될 때 다시 반응한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보여줬는데 이제 제일 예상치 못한 사건에 온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둘 다 얘기를 했으니까 둘 다 얘기한 것보다 마지막에 이거를 주면서 정리를 한 거긴 한데요. 이거는 반복된 거, 그리고 이건 새로운 거니까 요거를 요렇게 한 다음에 마지막에 요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